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유진투자증권 권혜순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 분석인데요.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2024년 증시 치료제 될까? 네. 주식시장 요즘 1월 첫날만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을 쭉 받는 모습 2,500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지난해 업종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는지 알아보고요. 특징을 꼽아주시죠. 네, 2024년 제약 바이오 업종은 상반기에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4월, 5월부터 해서 미국의 암 종양학회 아스코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다음 8월에 폐암학회 그리고 7월에서 9월 3분기 정도에는 대사질환 치료제 시장의 글로벌 시장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 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4분기에는 특히 이제 10월 정도부터 해서 그 빅파마들의 바이오텍들의 기술 도입이나 M&A가 일어나면서 증시가 바이오 제약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업계에 스타가 나타났죠. 네. 당뇨 치료제, 일론 머스크가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X에 올라왔던 그 내용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메가 블록버스터급으로 그 약품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나오면서 아무래도 또 제약업계의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도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약 바이오 업계는 금리가 정말 너무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국내에서도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내지 못해서 너무 황당한 일인데 이게 이런 일이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이제 연구개발이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해서 자금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기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지면서 자금력이 많이 필요한 스몰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더더욱 제약 바이오가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그동안 몇 년 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입니다. 지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확인이 가능했던 글로벌 빅파마들의 여러 전망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내용들 살펴보고요. 또 관련한 국내 기업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종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이제 빅파마랑 그다음에 이제 빅파마들이 기술을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바이오텍이라든지 M&A 타겟이 되는 회사들과 이렇게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빅파마틀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해서 주력 제품들의 특허 만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IRA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주력 제품들이 약가 인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26년 정도까지는 빅파마들이 성장 정체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빅파마들의 주가라든지 업황은 조금 약간 부진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빅파마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제품들을 도입을 해야 되고 이제 M&A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타겟이 되는 바이오텍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요. 빅파마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쪽으로 이루어졌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 이제 빅파마들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들의 기업 가치 레벨업이 올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나 혹은 인수합병 모멘텀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주셨네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고요. 또 양대 시장의 대형주들입니다. 이들 말씀해주신 그 4개 기업, 유한양행, 한미약품,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의 기업 가치 올해 레벨업 가능성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초를 장식한 글로벌 빅파마와의 주요 파트너십, 인수합병
어떤 것들 주목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ADC 의약품 쪽입니다. 특히 작년에 국내 레고캠 바이오가 글로벌 1위 기업인 존슨앤존슨한테 LCB84라고 하는 트랍2 타겟의 ADC를 큰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약 2조 원에 가까운 그런 기술 이전이고요. 선급금만 해도 거의 2천억에 가까운 그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한 기술 이전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올 초에 존슨앤존슨이 2조 원 가깝게 자금을 들여서 이제 엠브릭스라는 ADC 바이오 업체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빅파마들이 상당히 ADC 의약품 쪽에 공격적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러한 것에 힘입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ADC 기업들이 올해도 뭐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 가치 성장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ADC 기업에 대한 글로벌 관심들이 국내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올해 글로벌 매출액 상위 의약품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약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의약품 쪽에서는 좀 새로운 루키가 있을지 매출 상위에 포진을 하고 있을 만한 새로운 또 스타가 있을지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작년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도 뭐 대사질환 치료제라고 이제 의약품 제약회사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이제 체중 감량을 하는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비만 치료제인 당뇨병약 오젬픽이라든지 이제 비만 버전 위고비, 그다음 뭐 일라릴리의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올해도 큰 폭으로 성장을 해서 글로벌 매출액 상위 의약품으로 이렇게 등극을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1위는 면역 항암제인 머크의 키트루다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이 가미가 된 그 키트루다 SC 제형이 올 연말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의약품 명만 보면 작년에 많이 들어봤던 건 알지만 네.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연구원님은 딱 보면 아시겠죠? 저희는 뭐 아무래도 매일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환자분들에게는 또 익숙한 약들이지만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어색한데 모르는 게 더 좋은 건강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매출 상위 10개의 그 의약품은 주로 어떤 치료제 쪽인 건가요? 네, 암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항암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이즈 치료제. 또 이제 일반인들에겐 생소하지만 에이즈 치료제도 뭐 10조 원이 넘는 그런 글로벌 상위 매출이고 대부분이 이제 최근 작년부터 해서 이제 대사질환 치료제들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러한 약품들이 뭐 한 10조 원 넘는 그런 매출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밑에 보시면 이제 가다실이라는 약은 자궁 경부암 백신이고요. 뭐 스카이리치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자궁경부암 치료제도 10대 안에 들어가네요. 네. 대사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의약품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대사가 이제 몸에 음식물을 섭취를 한 다음에 소화를 시키고 분배를 하고 대사를 하는 모든 것과 관련된 그런 게 이제 대사 질환인데요. 아무래도 음식물 섭취와 영양이 관계가 깊다 보니까 저희가 말하는 비만 치료제가 이제 곧 영역을 확장을 하면 대사질환 치료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이 대사질환 치료제로 개발한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약품을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식약처에 임상 3상 시험 계획서를 작년 여름에 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출시 기대되는 신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글로벌 약품 중에서는 이제 출시가 되는 약 중에서는 기대가 되는 게 또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일라릴리의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승인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올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도 다 잘 팔린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저희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렇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비만 치료제는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랑 일라릴레 젯바운드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위고비 하나였고요. 올해부터 해서 이제 젯바운드가 비만 치료제로 같이 출시가 됐는데 미국에서만 지금 거의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럽 선진 몇 개국에서만 처방이 있어서 아직까지 글로벌하게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위고비, 오젬픽, 마운자로. 네, 그다음 이제 젯바운드까지. 그다음에 젯바운드까지.
피카 마운자로는 당뇨 질환 치료제인데요. 그게 이제 비만 치료제로서 오프레벨로 쓰였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비만 치료제는 이제 위고비와 올해 출시가 된 이제 젯바운드인데,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출시되기 전에도 많이 기대가 됐었고, 올해 이제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출시 첫 해에 매출이 2조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건데, 출시 첫 해에 2조를 했던 글로벌 신약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 네. 네, 그 정도로 올해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치매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일라릴리의 도나네맙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사들과 관련된 약으로는 미국 바이오텍의 제로온이라는 회사가요, 항암제를 출시를 하는데, 그 항암제의 원료를 국내 에스티팜이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 항암제 출시와 더불어서 올 하반기에 에스티팜의 실적 성장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약품도 있군요.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다토DXT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고캠 바이오의 LCB84와 경쟁약입니다. 경쟁약인데 레고캠 바이오보다 먼저 출시가 되는 건데요.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침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레고캠 바이오의 그 LCB84의 중장기 가치를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메텔스타트 제로온의 이 약품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제고, 이쪽에 이제 원료를 제공하는 게 에스티팜. 네. 이기 때문에 하반기 에스티팜에 관련한 성장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는 신약 가운데서는 하나가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뭐 비만 치료제 빨리 개발해야 되겠죠. 네. 개발하면은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좀 히트할 수 있을까요? 워낙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제 일렐리랑 노보노디스가 선점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만 치료제가 중장기적으로 매출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요. 보험 약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만 치료와 더불어서 다른 대사 질환, 예를 들어서 뭐 당뇨 질환이라든지 메시라고 하는 간 질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가면서 뭔가 이제 약의 효능을 높였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치매 치료제 도나네맙은 별로 효과가 없는데 할 수 없이 허가해 준 것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렇진 않고요. 뭐 중장기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보완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FDA가 승인 거절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완을 해서 승인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없이 해주는 건 없는 네, 거군요. 그럼요. FDA 승인이라는 네, 게. 근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치매 치료제가 이제 뭐 그러한 효능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몸소 체감하기가 조금 아직은 어렵고, 워낙 약가가 비싸다 보니까 시장을 침투하는 데 있어서는 한 3, 4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에서는 약가뿐만 아니라 그 치매 진단을 받는 것까지 다 합쳤을 경우에는 거의 한 연간 1억 정도 이렇게 지출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한 장벽이 좀 있어서 시장 침투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출시 예상 신약 가운데서 가장 기대를 받는 건 비만 치료제의 젯바운드. 네. 이렇게 꼽을 수 있겠군요. 요즘 진짜 비만이 네. 문제입니다. 네. 저희 초등학생들 보시면은 네. 예, 교실에 조금 이제 과체중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아 비만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네. 심각한 수준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이 비만 치료제 부작용은 없나요? 비만 치료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전을 이제 좀 더 쉽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이제 음식물이 좀 더 장내에서 이렇게 소화를 좀 늦춰주면서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기분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뭐 소화가 덜 되는 것 같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약이 제공해주는 효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그러한 부작용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투약하시는 분들이 다 느낄 거고요. 뭐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공식적으로 증명이 된 건 없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냥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부작용은 끊으면 바로 이제 다시 리바운드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모든 약들이 다 똑같습니다. 고혈압 약도 계속 복용을 하다가 혈압이 이제
안정화됐다고 해서 끊으면 다시 이제 혈압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도 이게 치료제로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은 당연히 약을 끊으면은 효과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뭐 부작용이라고 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는 비만을 치료하려면 덜 먹고 운동해야죠. 이런 글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도 잘 안 되니까 이 치료제까지 필요한 상황이 된 건데요. 순현재 가치가 높은 신약 후보 물질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글로벌하게 이제 전문지인 이벨루에이트 파마에서 전망을 하기로는 올해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순현재 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당장 출시된 약은 아니지만 2026년 7년 정도에는 출시될 걸로 그런 예상되는 약품들입니다.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카그리세마라고 하는 지금 임상 2상, 3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그다음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이라고 하는 임상 2상, 3상 단계의 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위고비와 젯바운드 이런 약들과 비슷하게 이제 대사질환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체중 감량 효과가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약들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체중 감량이 이제 빠르게 되는 것, 시간적으로 봤을 때 위고비라든지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이상을 이렇게 계속 임상을 해왔는데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임상을 했는 기간에도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만큼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효능 면에서도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오포글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약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제, 대사질환 치료제들이 주 1회로 이제 주사로 저희가 투약을 하는데요. 오포글리프론은 이제 하루에 한 번 저희가 그냥 소화제 먹듯이 먹으면 되는 약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워낙 복용이 편해지다 보니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대사질환 치료제야말로 이 시장을 큰 폭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약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빅파마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1월장이 그랬는데 그랬던 만큼 다가오는 또 바이오 학회나 컨퍼런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가 있을까요? 네, 한 4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학회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이제 5월 말 정도 되면 미국 종량학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국내 유한양행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이제 임상 데이터를 추가로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도 국내 레이저 티닙이 관련된 임상 결과, 중간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8월 페아마케라든지 9월 에스모, 그다음 월드 ADC라든지 이런 학회들이 모여 있어서 학회와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은 상반기에는 5월에 미국 종량학회, 그다음 이제 8월, 9월부터 해서 중요한 학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나누는 과정에서 올해 주목할 바이오의 키워드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뉴 모달리티라고 하더라고요. 신기전 치료제 쪽도 올해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올해 시장 전망 어떤가요? 예전에는 이제 경구용 의약품, 화학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단일항체라는 그런 바이오 의약품들만 있었는데 신기전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기전으로 해서 의약품을 시체 내에 전달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ADC 시장이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ADC가 표적 항암제로서 면역 항암제와 병용요법이 표준요법으로 계속 등재가 되고 있고 하면서 빅파마들이 파이프라인을 계속 늘려가기 있기 때문에 이 ADC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항암제 시장과 동반 성장을 하는 거군요. 네, 항암제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ADC 외에도 이제 새로운 모달리티로 해서 이중항체라든지 RNA 치료제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이중항체가 4개나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출시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냐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게 될 텐데요. 이중항체라든지 그런 약들은 2025년, 6년부터 해서 시장을 또 확장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더나의 백신으로 해서 투자자들에게 많이 와닿았던 그런 RNA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2025년 6년부터 해서 신제품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이중항체와 RNA 치료제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또 기적의 항암제로
묘사가 네.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반응률이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속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처음 그 약이 반응률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완치 효과도 나오겠기 때문에 뭐 2017년에 이제 노바티스의 킴야가 나오면서 기적의 항암제라고 이렇게 붙었는데요. 이제 이게 뭐 생산이라든지 대량 생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생각만큼 빨리 시장을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량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뭔가 허들을 좀 넘게 된다면은 이제 시장이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빅파마들이라든지 미국 정부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한 2030년 가까이 가서는 이제 항암제 시장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카티라든지 이제 희귀질환 쪽에서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이런 치료제들이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기전 치료제 시장도 짚어봤고요. 최근에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제약사들의 합종 연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품회사가 제약 바이오 기업을 품고, CJ 제일제당이 있군요. 네, 예전에. 네, 그렇죠. 네, 네, 네. CJ 제일제당도 바이오 쪽을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롯데 같은 경우도 바이오나 수소 쪽에 주력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어쨌든 이런 합종 연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지지부진한데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올해 연초에 이제 OCI 홀딩스와 한미약품의 합작회사 설립, 네. 그다음 뭐 오리온의 레고캠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주주가 된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회사에서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고, 유한양과 더불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바이오텍 중에 거의 알테오젠과 더불어서 탑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좀 아까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거는 네, 뭐 서로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글로벌로 좀 더 나아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주들 투자자들이 네, 생각을 글로벌로 하는 것인지. 뭐 M&A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레고캠 바이오 자체가 뭔가 이제 대기업의 이게 M&A가 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제 경영진들이 계속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측면을 더 원했기 때문에 뭐 M&A라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기는 어렵고, 그냥 글로벌 제약회사만큼 투자를 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안 좋은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뭐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연구개발 투자해서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뭐 짧아야지 뭐 한 7, 8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거고,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면은 그 결과 같은 경우는 빨라야지 이제 뭐 한 3년, 4년 이후부터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워낙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주가가 좋았고요. 올해 상반기 초에는 약간 좀 주가가 좀 조정받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약간 섞여서 좀 희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결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뭐 그런 긍정적 전망보다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그 우려감이 주가에 좀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 킹스카이님께서는 레이저 티닙은 가능성 있게 보시나요? 뭐든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사보다 먼저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네, 뭐 이것도 이제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되게 뭐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레이저 티닙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임상 자료를 통해서 약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이 됐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OS 데이터라고 하는 전반적인 생존 데이터가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이어서 그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PFS 데이터, 임상 3상 중간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경쟁약인 타그리소 대비해서도 저는 우수하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글로벌 유통사, 판매사가 글로벌 제약사 1위인 존슨앤존슨이란 겁니다. 특히 존슨앤존슨은 처음으로 이제 고형암 쪽, 폐암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국내 이제 유한양행 레이저 티닙을 기술 도입을 해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유한양행에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존슨앤존슨의 항암제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도 같이 가야 되겠죠. 그게 또 가장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제약바이오 전망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요약을 하실지 전략까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글로벌과 국내로 나눠 본다면 글로벌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 빅파마가 얘기를 했었는데 리세팅하는 기간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6년 이후의 성장을 위해서 2023년과 4년은 그 빅파마들에게는 리세팅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그런 기업들에게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쪽 기업들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레이저 티닙뿐만 아니라 그 알테오젠의 기술이 첨부된 그 머크의 키투르다 SC도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의 키워드는 뭐 글로벌 상업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OCI 홀딩스와 한미약품의 합작, 그다음 오리온과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의 합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경영 전문화, 그다음 대규모의 투자 이러한 키워드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이런 합종 연횡, 국내 기업들 간의 합종 연횡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네요. 오늘 권혜순 연구원과 올해 제약바이오 업종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